어떤 끝은 금방 끝나지 않습니다. 무덤의 돌문은 닫혔고 주님은 그 어둠 속에 잠기셨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그 너머의 밝은 아침을 서둘러 빌려오고 싶어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 조급함을 내려놓으려 합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지만 이미 모든 것이 결정된 그 막막한 어둠을 어둠 그대로 마주해 보려 합니다. 텅 빈 상자 안에 웅크리고 앉아 갈 곳을 몰라 하던 아이의 마음처럼 우리도 주님의 무덤 곁에 조용히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이 고요함이 조금은 낯설고 두렵기도 하겠지만 참 잘 오셨습니다. 설명되지 않는 이 중간의 시간, 가장 길고 깊은 이 밤을 우리 함께 견뎌봅시다. 이제 침묵의 깊은 바닥으로 천천히 내려가겠습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그 집은 이미 떠나기로 결정된 집이었다. 그래서 이상하게도 아직 사람이 살고 있는데도 조금 비어있는 느낌이 났다. 가구는 그대로였고 냉장고도 돌아가고 있었고 저녁이면 불도 켜졌지만 어딘가에서부터 이미 끝이 시작된 집이었다. 아이는 초등학교 3학년쯤 되어 보였다. 그 나이의 아이들이 그렇듯 이사를 모험처럼 받아들이고 있었다. 거기 가면 내 방 생겨? 아마도. 진짜? 아마도. 부모의 대답은 늘 확신보다는 여지를 남겼다. 아이에게는 그게 오히려 더 크게 들렸다. 이삿날은 아직 멀었다. 달력에는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지만 그 동그라미는 손에 잡히지 않는 종류의 시간이었다. 그래서 아이는 이미 떠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남아있는 것도 아닌 애매한 곳에 서 있었다. 어느 날은 이삿짐 박스가 먼저 도착했다. 아직 아무것도 담기지 않은 빈 상자들이었다. 아이에게 그것은 그 자체로 사건이었다. 이거 다 우리 거야? 우리 거지. 와. 아이는 그 안에 들어가 앉았다. 박스는 금세 집이 되었고, 배가 되었고, 때로는 숨는 장소가 되었다. 그 안에서 아이는 이미 여러 번 이사를 했다. 하지만 저녁이 되면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왔다. 식탁, 소파, 자기 침대, 모든 것은 그대로였다. 그래서 더 이상했다. 며칠 후 부모는 물건을 조금씩 정리하기 시작했다. 안 쓰던 그릇, 오래된 옷, 누군가에게 받은 선물. 버려지는 것과 남겨지는 것들이 나뉘었다. 아이는 물었다. 이건 왜 버려? 이제 안 쓰니까. 근데 아직 멀쩡한데? 부모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다. 그래도 안 가져가기로 했어. 아이에게 그 말은 잘 이해되지 않았다. 왜? 그 질문은 단순했지만 쉽게 대답할 수 없는 종류였다. 어느 날 아이의 책상이 사라졌다.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고 분해되어 어딘가로 옮겨진 상태였다. 그 자리에는 먼지만 남아 있었다. 아이는 한참 그 자리를 바라보았다. 그 위에서 숙제를 했고 그 위에 엎드려 잠들기도 했고 연필로 낙서를 하기도 했던 자리, 그것이 아무 설명 없이 사라졌다. 엄마, 나 어디서 공부해? 잠깐만 거실에서 하자. 왜 이렇게 빨리 치워? 미리미리 해야지. 그 말은 맞았지만 아이에게는 조금 빠른 느낌이었다. 그날 밤 아이는 자기 방바닥에 누웠다. 책상이 없어진 방은 조금 더 넓어졌고 조금 더 낯설어졌다. 천장을 보다가 아이는 물었다. 엄마, 응? 우리 진짜 가는 거야? 엄마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대답했다. 언제? 조금 있으면. 그 조금은 여전히 멀게 느껴졌다. 며칠 동안 아이의 눈에는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다. 전등이 하나 꺼졌는데 고치지 않았다. 문이 조금 삐걱거렸는데 그대로 두었다. 냉장고 속 음식은 점점 줄어들었고 남은 것들은 어딘가 어색한 조합이 되었다. 집은 점점 덜 사용하는 공간이 되어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떠나지 않은 공간이었다. 아이는 가끔 창문 밖을 바라보았다. 이 동네는 익숙했고 친구들도 있었고 길도 다 알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 곧 떠난다고 생각하니 그 익숙함이 조금씩 낯설어지기 시작했다. 부모는 말이 조금 줄어들었다. 해야 할 일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서류를 정리하고 전화를 하고 짐을 싸고 또 풀어야 할 것들을 생각했다. 하지만 가끔
아이를 바라보는 눈에는 설명되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다. 기대인지 걱정인지 아니면 그 사이 어딘가. 어느 저녁 아이와 부모는 거실 바닥에 앉아 있었다. 의자는 이미 치워졌고 식탁도 한쪽으로 밀려 있었다. 배달 음식을 먹었다. 종이 용기 위에 김이 올라왔다. 새 집은 더 좋아? 아이가 물었다. 부모는 서로를 잠깐 보았다. 더 좋을 거야. 얼마나? 지금보다 조금 더 넓고 조금 더 밝고. 친구는 있어? 그 질문 앞에서 부모는 잠시 멈췄다. 아직은 없지.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대화는 어딘가에서 끊겼다. 그날 밤 아이는 잠들기 전에 방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아무것도 없는 공간, 가구가 빠져나간 자리, 그 위에 자신의 발을 올려놓았다. 그때였다. 아이는 갑자기 조금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아직 여기인데 이미 여기가 아닌 것 같은 느낌. 설명할 수 없는 중간의 시간. 아이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다. 부모는 문 밖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다. 들어가지 않았다. 부르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다. 아이는 결국 불을 끄고 누웠다. 다음 날, 이삿날이 올 것이다. 아마도. 하지만 그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어쩌면 가장 길었던 시간은 그 밤이었는지도 모른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이미 모든 것이 결정되어 있는 시간. 아이는 잠들었고 부모는 한동안 잠들지 못했다. 집은 조용했다. 너무 조용해서 무언가가 곧 시작될 것 같았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지만 이미 모든 것이 결정된 시간 속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누군가의 무덤도 그렇게 닫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텅 빈 거실 바닥에 홀로 남겨진 아이처럼 적막이 가득한 당신의 무덤 곁에 앉아 있습니다. 익숙했던 가구들이 빠져나가고 전등마저 꺼져버린 집처럼 우리의 기대와 열광이 모두 빠져나간 이 자리는 차갑고 낯설기만 합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고요하고 돌문은 견고하며 당신은 대답이 없으십니다. 그날 당신의 무덤도 그렇게 닫혀 있었습니다. 희망이 끝난 것처럼 보였고 모든 것이 정지된 것 같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도 이 중간의 시간을 정직하게 견디게 하소서. 서둘러 빛을 찾으려 조급해 하지 않고 이 긴 밤의 침묵 속에 머물게 하소서. 가장 깊은 어둠 속에 숨어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다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